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시장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네이처셀은 왜 이렇게 그 시세를 못 내고 보합선으로 마무리를 했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네이처셀의 주가 예측을 잘 하려면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예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전체 시장을 보면 네이처셀이 왜 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체 시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이처셀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단기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를 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수급 그리고 주가 동향 역시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새롭게 영상 후반부에 이 매집주를 하나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요거는 처음 드리는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한 정책주는 우리가 잘 모아두면은 아주 큰 시세 낼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잡주 말고 제대로 재무나 실적이 동반된 거, 요런 쪽만 제가 말씀드리죠. 예, 요 매집주는 영상 후반부에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의 영상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네이처셀 좀 답답할 거예요. 이거 왜냐면 오늘 하루만 봐가지고는 그냥 보합이거든, 보합. 야, 이거 오늘 보니까 올라간 종목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런 유감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이제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보세요. 엠폭스 관련주, 페이렘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뭐 양자 뭐 그리고 뭐 반도체 쪽 뭐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원인이죠. 그게 바로 원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들의 매기가 붙다 보니까 이쪽에 매기가 약간 약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좋았던 종목들이 매일 매일 시세를 내면서 시세를 냅니까? 시세를 내고 올라갑니까? 사실요, 여러분 그 IT 쪽에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 올린 것은 CES 2025가 1월 7일 날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8일이죠. 이때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이 IT 주들이 좀 움직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월 7일까지 정도면 이것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흔드는 패턴이 또 나타날 거예요. IT는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 바닥을 아직 안 만든 과정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IT 쪽으로 몇 기가 집중되고 대형주 쪽으로 주로 올렸어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있으면 대형주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 물론 이제 네이처셀도 대형주지만 좀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못 올린 거라면은 결국은 이제 그쪽이 이렇게 한번 흔들 때 이쪽이 다시 네이처셀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 구도기 때문에 숨고르기 정도 한 거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모양은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났고 전부 그 오른쪽 위 우상향, 우상향으로 모든 이평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것은 폭발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인이에요. 네, 이게 일단 어떤 재료보다도 제가 볼 땐 더 좋은 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자고. 외인들이 또 들어왔죠? 뭐 외인들 뭐 샀다 팔았다 하니까 뭐 그다지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신한증권도 하루 동안의 동향을 보면 계속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샀다 팔았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별로 보면은 신한도 팔고 사고 하지만 순매수 잔고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한 창고의 모습은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환율이 좀 위쪽으로 올라갔다 좀 떨어지죠. 약간 떨어지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은 결국 원화 가치 예전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니까 이 외인들이 한국 주식을 삽니다. 사요.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온기가 네이처셀에도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뭐 일단 안 좋잖아요. 한번 꼭지 치고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몰렸던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네이처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주가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공매도 잔고는 62만 주로 줄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이후 수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 공매도 전산을 착수했다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 게시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과거보다 자의적으로 매매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결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첨생법 관련 재료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 첨생법 재료는요. 2월달 실시 전까지 이제 엄청 나올 거예요. 특히 1월달, 2월달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네이처셀이 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1월 6일 6시 3분에 모멘텀에 기폭제 될 거. 이런 건의 기사가 엄청 나올 거라고요. 예. 그럼 아무래도 이 첨단 재생법 관련주들 시세를 낼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배열이 긍정적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뭐 첨생법 시행권 재료 나올 거고, 뭐 중간 결과 설날 이제 다가오니까 라박사 얘기한 거 나올 거고, RMAT 미팅 이제 한다. 미팅 미국 갔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뜰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그리고 라박사라방에서 동결 제형 암치료 백신, 그리고 뭐 농구 선수, 유명 선수 무료 치료, 뭐 이런 건에 대한 짭짤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세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420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유 있게 기다려서 한 5, 6월 정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 295일 요 기준은 안 된다고 그랬죠? 수수료를 납입했어야 되니까 금년도에 이제 신약 허가 낸 업체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지금 허가 받기 전에 기간이 좀 걸리는 것은 오히려 주가가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니까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죠? 네.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보존 제약처럼 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나올 때가 된 거죠, 지금. 그죠? 네. 나올 때가 된 거니까 요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그 월요일 날 그 보합선 시세가 결코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주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가다가 쉬고 뭐 이게 더 멀리 갑니다.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네. 다만 이제 긴급성 재료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셀이라고 이 번호로 문자를 주셔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 좀 받고 사인 받고 소통하고 추천 좀 받고 이런 거 좀 저하고 같이 해야죠. 여러분 혼자서 참 견디기 힘든 게 이 네이처셀의 매매입니다. 항상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주식 투자자 심리입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네이처셀 꼭 문자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를 말씀을 제가 처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내 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